주민들 입장에서 이 소각 방식만큼은 절대 반대다 이겁니다. 붕산처럼 건조 연료로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청주나 용인처럼 소각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물론 여러 말이 많아서 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인가에 대한 정원유 시작돼서 지금까지 전 과정에 대한 모든 절차에 대해 조사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협의기구를 통해서 이 협의기구가 책임있게 어떤 공법과 익산시가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때문에 오랫동안 큰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오락가락, 사업 추진은 갈팡질팡, 그리고 중단된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 구상권 청구, 행정의 공신력 추락 등 온갖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년을 끌어온 익산시의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무엇이 문제였는지 짚어봤습니다. 익산시 금강동의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2013년 공사에 들어가 20%의 공정률을 보이다가 2014년부터 중단돼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 시설이 가동되면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는다며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이 소각 방식만큼은 절대 반대다 이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주변에 지금 각종 아파트도 많이 있고 자연부락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들도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근방이. 이 결정에 대해서 환경부는 익산시가 환경부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중단했다며 박경철 전 익산시장을 고발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업체는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는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고 이 문제를 놓고 박경철 전 시장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손실 부분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 문제라든지 저쪽에서 재판을 지금 했는데 우리 익산시가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저쪽에서 규칙 사유가 더 많은데 갑자기 지금 익산시에서 구상권 얘기가 나온다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익산시가 재판에 질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익산시의 하수 슬러지 처리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기피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악취 저감의 핵심인 하수 슬러지의 처리 공법을 놓고 5년 동안이나 갈팡질팡했습니다. 하수 찌꺼기인 하수 슬러지는 2012년부터 바다에 버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슬러지 처리 시설의 핵심은 처리 공법으로 탄화, 건조, 소각 등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익산시가 2006년에 실시한 용역에선 하수 슬러지를 탄화 공법으로 처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슬러지를 직접 열을 통해서 건조하면서 유기물들이 이제 그 숯과 같은 탄화물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기물이 안정화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익산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처리 공법을 2차례나 변경했습니다.
처음엔 탄화 공법에서 건조 연료화 공법으로 바꿨고 추가로 용역을 실시해 소각 방식으로 공법을 또 바꿨습니다. 용역을 2차례나 실시했고 공법은 오락가락하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왜 2번이나 바뀌었는가 이렇게 석연찮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가 10여 년 넘게 이 하수슬러지 처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 새로운 공법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탄화에서 건조, 그 다음에 소각으로 왔는데. 지난 2012년도 익산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익산시 담당 과장이 공법이 탄화 공법에서 건조 연료화로 바뀌었다고 하자 시의원이 이 사업의 공법이 오랫동안 오락가락 해왔다는 점을 지적했고 담당 과장은 공법이 건조 연료화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보고합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법을 가지고 논의했던 부분은 또 선진지를 갔던 곳은 건조 연료화 방식을 하고 있는 곳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대부분이 건조 연료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1년 뒤에는 담당자의 말이 바뀝니다. 소각으로 공법이 또 바뀌었고 이 방식이 현 시점에서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소각 방식이 최적이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런 증거보다는 연료화나 소각이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한 직원들은 우리 시에는 소각 방식이 제일 적정한 방식이라 생각해서 그 방식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처리 공법을 소각으로 결정하기 위해 또 한 차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건조 연료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또 추가로 용역을 다시 했잖아요. 용역을 다시 하면서 소각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너무 이렇게 진행 과정에 대한 혼선이 많았었고 갈등이 많다 보니까 이 공법을 얘기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그러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익산시 하수처리장 부근 주민들은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고 악취가 나올 수 있다며 소각 방식 대신 건조 방식을 요구해왔습니다. 소각 방식이 아니고도 여러 나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꼭 구태여 소각 방식을 강행을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런 사업 방식을 꼭 굳이 이걸 강제로 이렇게 추진해야 옳은지. 익산시 의회 또한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익산시가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시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주민들 또한 상당히 이 소각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결정되는 과정 자체가 일단 대단히 많은 반대 여론을 그냥 거의 묵살하고 그 방식으로 다시 바꾸는 결정을 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단이 나가지고 이것을 그 원인을 되짚어 보면 결국은 행정 스스로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공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익산시가 이미 나온 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추가로 실시한 용역도 신뢰성에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2012년에 발표한 추가 용역 보고서입니다. 부산물의 활용도 점수에서 소각 방식과 건조 방식은 모두 3점을 받았습니다. 건조 방식으론 슬러지를 건조시켜 시멘트 공장 등에 판매할 수 있지만 소각 방식은 슬러지를 태우기 때문에 뚜렷한 활용 방안이 없는데도 두 방식 모두 같은 점수를 받아서 주민들이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그냥 소각하는 방식은 소각하고 나서 최종 잔재물을 그냥 버리는 이런 단계로 저희가 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처리 방안별 선정 기준이나 평가 결과 점수가 3점, 3점 동일하게 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 오염의 영향에 대해서도 소각은 대, 건조는 중으로 평가됐습니다. 민원 발생 측면에서도 소각 처리는
환경적 영향 등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가장 다분하다고 지적했고, 소각은 민원 발생 정도가 대, 건조는 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데도 소각 방식과 건조 방식은 모두 같은 점수를 받아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민원의 소지성은 이 시설이 어느 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의 주민이라도 만점이 3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민원의 소지성이 있다고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민원의 소지성을 왜 2점으로 했는지 그게 이제 또 궁금한 겁니다. 결국 용역 보고서에서도 소각 방식에 대해서 환경 문제와 민원 발생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익산시는 소각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용역 결과 보고서에 소각 방식에 대해서 처리장 주변의 민원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 꼭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전 근무자 직원들 말 들어오면은 소각 방식 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다. 그런 말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추적의 설계를 해서 이 소각 시설을 하려야겠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당시 용역 보고서가 이미 소각 방식이라는 결론에 맞춰 짜맞춰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용역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부러 결론을 만들어 놓고 억지로 나중에 용역 보고서 뜯어고쳤다. 그것도 그 결과 부분만 그렇게 판단을 해서 문제 제기한 거고요. 환경부가 내놓은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 운영 지침입니다. 처리 방식에 대해서 소각 방식은 민원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가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이 규정과는 반대로 소각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때문에 익산시가 공법을 계속 바꾸고 공법을 결정하기 위해 용역을 2차례나 실시하는 과정은 많은 의혹과 추측을 낳았습니다. 단체장과 어떤 그런 방식을 또 하고 있는 특정 업체와 예를 들면 소각 방식을 하는 업체, 예를 들면 건조화 방식 하는 업체마다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떤 또 그 단체장이라든가 환경 관련 공무원들과 연관성이라든가 이제 물론 여러 말이 많아서 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인가에 대한 익산시가 하수 슬러지 처리 공법을 놓고 5년 동안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전격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이 과연 최선이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박경철 전 시장이 공사 중지와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의회 동의를 거쳤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단만 한 게 아니라 계약을 해지해버렸거든요, 공사업체랑.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행위를 할 때는 적어도 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거나 의회의 동의를 저는 거쳤어야 되는 사안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국비를 반납하려도 그랬고 혹시 그 업체와의 소송이 걸려도 그렇고 어떤 예산이 나가더라도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은 소각 방식으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이 건립되면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됐기 때문에 공사 중단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취 때문에 엄청난 청주시민, 용인시민이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심지어 용인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 종업원들이 조업을 중단할 기였습니다. 그 똑같은 공법이 익산시 동산동의 하수슬러지입니다. 군산처럼 건조연료로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청주나 용인처럼 소각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엄청난 익산시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컸고, 또한 시공업체를 상대로 군산시 하수 슬러지 처리장에서 채택한 건조 방식으로 공법을 바꾸도록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추가 비용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제안하마, 요거를 군산처럼 똑같이 설계를 변경해 준다면 그대로 공사를 중단하고 너네들한테 밀어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기술상의 문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냐 했더니 20몇 억이 들어간대.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는 중단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군산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의 상황은 어떠할까? 군산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은 지난 2013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군산시는 익산시가 선택한 소각 방식 대신 건조 방식으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하수 슬러지의 수분을 80%에서 10% 이하로 건조시켜 시멘트 공장의 보조 연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게 저희 시설로 반입되는 슬러지 80% 이상의 탈수 슬러지입니다. 함수율 80%? 예, 함수율 80% 이상의 슬러지를 저희가 건조 처리해서 함수율 10% 이하로 건조 처리한 슬러지가 요겁니다. 판매하는 거죠? 예, 시멘트 회사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고농도의 악취, 저농도의 악취를 따로 분리해 이중 처리함으로써 군산시는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대는 반경 500m 안에 아파트가 있지만 아직까지 악취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고농도 악취는 포집을 해서 우리 보일러로 소각을 처리를 하고, 저농도 악취는 2단 약액 세정 방식과 바이오 필터를 거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전국 최고의 악취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의 시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군산시는 하루 150톤의 슬러지를 건조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비용은 1톤에 49,000원으로 이전에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 결과 연간 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조 방식이 여러 공법 중에 가장 처리 단가가 싸고, 또 일반적으로 건조 방식이 일반화됐지 않나,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시는 건조화 방식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은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북 상주시의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은 현재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탄화 공법을 채택해 시설을 준공했지만 악취 문제 때문에 2013년부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직도 가동을 못하고 있고 업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완전히 중단이 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중단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한 2013년 9월 9일 날짜로 됐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결국 어떻게 해결을 못한 거네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하수 슬러지 처리장은 소각 공법을 채택했지만 악취 문제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악취 민원이 들어오자 3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돼 악취 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다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가운데 건조 연료 방식을 채택한 처리 시설은 27곳, 소각은 20곳, 탄화 16곳, 부숙화 14곳 등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의 방식이 같다고 해도 운영 결과가 반드시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가동되는 데가 있죠. 가동 안 되는 데도 있고. 전문가들은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하수 슬러지의 건조 방식 그리고 사후 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든 건조를 하든 기본적으로 60%까지는 1차적으로 건조가 돼야 하거든요. 어떤 건조 방식이 잘 되냐, 건조 방식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종류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실제 동등하게 두 기술을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익산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의 공사 중단이 적절했고 시급했는지
또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의 건립 방안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의 발생량을 줄이는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슬러지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 방식은 주민들께서 환경, 특히 건강권을 염려해가지고 좀 적극 반대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방식을 정했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절차에서 하수 슬러지를 감량하는 걸로 현재 시에서는 하고 있고요. 최종 방법은 차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선 익산시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2번이나 공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공신력에 큰 흠집이 난 만큼 공법을 선정할 때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용역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좀 열어놔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걸 도입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기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법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문제, 두 번째, 주민들의 어떤 합의가 부족했던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 협의기구를 통해서 이 협의기구가 책임있게 어떤 공법과 이후 진행까지도 뭔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 줌으로 해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익산시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가동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난 10년 동안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이 터덕거렸던 원인과 시행착오를 밝혀내고 공사 중단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원유 시장께서 지금까지 전 과정에 대한 모든 절차에 대해 조사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과 가오를 분명히 밝히고 재정 손실에 대한 액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책임 소재, 그리고 재정 손실에 대한 확보 대책, 이런 부분들한테 시민들한테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은 주민들이 꺼리하는 기피 시설입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공법, 입지 선정 등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평가 방식 등을 거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런 점에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이 왜 1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는지 전체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언제까지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하수 슬러지의 최종 처리 대책을 내놓기 위해 이제라도 분명한 향후 계획을 내놓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됩니다.